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기 파트 45문항 같이 또 정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모의고사는 이렇게 첫 화면에 각 파트별로 문항 번호, 문항수 가지고 오고 있죠. 네, 아마도 제 영상의 모의고사를 반복으로 보셨다면 뭔지 아실 거고요. 오늘 처음으로 영상을 보셨다면 이렇게 단원별로 문항 번호와 문항수를 한번 눈여겨봐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어디서 많이 나오지? 네, 당연히 실기는 치매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분량이 다른 거에 비해서 엄청 많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시간수 제한도 엄청 수업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비중도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좀 잘 파악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블로그에 그런 걸 썼거든요. 혹시 여기 한번 남겨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면 들어가서 좀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네, 유형을 알면 답이 보인다. 맞습니다. 네,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를 열심히 풀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유형 파악에 좀 집중하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들어가기 전에 항상 부탁드리는 거 하나 하고 갈게요. 자, 문제 들어가기 전에 펜이랑 종이 옆에다 놓으시고 틀린 번호 문항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을 반복하시다 보면 정말 점수가 상승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단원에서 내가 잘 맞춰내고 있고 어느 단원은 부족한지 자가진단용으로 이 모의고사 풀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이제 45문항 풀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는 실기는 1번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36번부터 80번까지. 모의고사 있는 그대로 번호가 사실은 국가고시 시험 문제 번호랑 그대로 가기 때문에 자꾸 36번부터 40번까지 틀린다. 섭취의 요양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거 선생님들 파악하시라고 36번부터 갑니다. 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준다. 2번 사례가 들리면 물을 마시게 한다. 3번 국물로 목을 축인 후 밥을 먹인다. 4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5번 식후에 입안 왼쪽에 찌꺼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네, 정답은 3번이죠. 네. 자, 일단은 편마비 대상자. 그냥 식사 대상자 식사 돕는 방법이 아니라 오른쪽 편마비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줬어요. 네, 요렇게 들어가면 일단 문제 난이도가 하는 아닙니다. 한번 꼬아 놓은 거예요. 네, 겁내지 않으셔도 돼요. 천천히 풀어가면 되니까. 자, 1번 같은 경우에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줘라. 마비 쪽에 받쳐줘야 되는데 그럼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표시를 해야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사례가 들면 물 마시면 안 돼요. 물사례에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른쪽 편마비니까 왼쪽이라고 했어야 되고 식후에 입안 왼쪽에 마비 쪽에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편마비이기 때문에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맞는 답 3번밖에 없죠. 뭔가 입안이 마른 거나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물이나 또는 물로 간단하게 축인 후에 식사를 진행해 주시면 사례를 조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더 그리고 식사하는 데 있어서 부드럽게 삼킬 수도 있고요.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37번입니다.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비슷한 색깔의 여러 가지 반찬을 제공한다. 2번 감칠맛 나는 조미료를 많이 사용한다. 3번 가벼운 운동을 하게 한 후 식사하게 한다. 4번 혼자서 식사하게 한다. 5번 반찬을 모두 잘게 썰어 먹기 좋게 제공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입맛이 없는 경우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입맛 돌아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든 색깔 때문인 거죠. 비슷한 색깔이 아니라 좀 다양한 다채로운 색감을 보여줘서 식욕을 증진시키게. 조미료 아니고 혼자 식사도 아니고 잘게 쓰는 것도 아니죠. 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38번입니다.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루약을 나누어 여러 번 먹인다. 2번 우유에 섞어 먹인다. 3번 혀 밑에 넣어 녹여 먹게 한다. 4번 입에 물을 머금게 한 후 약을 털어 넣어준다. 5번 숟가락에 약을 담아 물로 녹여 먹인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사실 가루약 하면 딱 떠올라야 되게 숟가락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숟가락에 물을 담고 녹여서 흡입하실 수 있게끔. 일단 나머지는 다 틀려요. 우리가 가루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눠 먹을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다 드셔야 되고 무조건 물에 섞는 걸 권장하는 거죠. 네, 혀 밑에 넣어서 녹여 먹는 약은 협심증에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거. 일반 가루약을 그렇게 먹지는 않습니다. 그쵸? 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39번입니다. 안약을 점적할 때 코 안으로 약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비로간을 지그시 눌러준다. 2번 하부 결막나 4에서 5cm 위에서 점적한다. 3번 상안검 안쪽에 꺼즈를 대어준다. 4번 멸균솜으로 눈 바깥쪽을 눌러준다. 5번 점적 중간에 눈을 깜빡이게 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그쵸? 네, 눈이에요. 네. 하안검에 이렇게 있다 보면 이제 눈알이 코가 이렇게 있고요. 예. 요 코와 눈을 이어주는 관이 있고 여기 그쵸? 하안검 코 안쪽으로 구멍이 하나 있어요. 예, 이 눈물샘이라고도 하고 비로관이다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안약을 점적하면 요 구멍으로 안으로 자꾸 안약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비로관을 잠시 지그시 눌러주시면 그러면 약이 눈 안에서만 흡수가 됩니다. 네, 자, 다음 문항이요. 40번입니다.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가 주사 부위가 붓고 아프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주사 맞는 팔에 압박 분대를 감아준다. 2번 주사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3번 주사 바늘을 제거한다. 4번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5번 부어오른 주사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눌러준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주사 부위가 붓고 아프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일단 조절기를 잠그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보고한다까지 가주셔야지만 돼요. 네. 수액이 더 이상 흘러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아마도 붓고 아프다고 하는 건 선생님들이 상상하는 네, 그겁니다. 부었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혈관이 옮겨서 이제 통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런 경우에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조절기를 빨리 잠궈줘야 수액이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네. 이게 대처 방법이었죠.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41번입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대상자의 오른쪽에 휠체어를 놓는다. 2번 화장실 밖에 응급배를 설치한다. 3번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화장실 위치를 표시한다. 4번 휠체어에 걸터 앉게 한 후 이동시킨다. 5번 배뇨의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도와준다.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도 명시를 하나 했어요. 왼쪽 편마비라고 하는 네, 그냥 대상자 화장실 이용 돕는 방법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왼쪽 편마비.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린 앞에서도요. 겁먹지 마시라고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왼쪽 편마비니까 휠체어를 두실 때는 당연히 건강한 쪽에 놔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건강한 쪽에 잘 휠체어 위치를 선정해줬기 때문에 1번 답이 정답이 되는 거죠. 보통 예를 좀 쉽게 낸다면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놓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왼쪽 편마비, 오른쪽 편마비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한 번만 신경 써서 읽어주시면 이렇게 답이 잘 보입니다. 응급벨은 밖이 아니라 화장실 안에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화장실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네, 뭐 아무것도 앞에 놓지 않아요. 이게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화장실까지 가는 거리나 어르신이 움직이시는 곳에 위험한 물건이나 발에 걸릴 것 같은 거 이런 건 전부 다 치워준다는 거. 휠체어에 걸터 앉게 하시는 게 아니라 딱 등을 대고 깊숙이 안쪽으로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고 도와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42번입니다.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 2번 등받이가 없는 변기를 준비한다. 3번 변기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4번 양쪽 발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변기에 앉힌다.
5번 배설 시 소리가 나지 않게 주변 환경을 조용하게 한다. 정답은 1번이죠. 네, 이동변기 사용하실 때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안아서 변기에 앉혀주시면 됩니다. 등받이가 없는 게 아니라 등받이가 있는 거. 예, 변기 앞에 작은 매트 앞에 까는 게 아니라 변기 아래에 깔아주셔야 되죠. 미끄럼 방지 매트 같은 것을 설명할 거예요. 양쪽 발의 발가락 끝이 아니라 발바닥 전체가. 배설 시 소리가 나는 거에 부끄러워하시면 네, 조용한 음악 소리나 이런 것들을 틀어주는 거죠. 네, 에티켓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사용하시면 돼요.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43번입니다.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변 후 물휴지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2번 침상 발치를 올려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되게 한다. 3번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4번 찬 수건으로 항문 주위를 닦아 변이를 자극한다. 5번 변이를 호소하면 한두 번 참게 한 후 변기를 대어준다. 정답은 3번이죠.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장의 위치가, 그죠? 장의 위치가 시계 방향으로 장이 모양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문질러 주시면 돼요. 자, 물휴지로 닦고까지는 좋은데 바로 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습기, 물기를 완전히 제거시켜 주셔야지만 피부 손상, 욕창을 예방할 수 있고요. 배변하기 쉬운 자세는 올려주는 건 맞는데 발치가 아니라 상체를 상승시켜 주는 거죠. 4번 같은 경우에 찬 수건을 항문 주위로 닦으면 변이가 자극이 되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떤 자극을 일으키는 거냐면 용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수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나오려고 하는 소변이 쏙 들어가는 그런 자극이 될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물수건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다음 변이를 호소하시면 참게 하시면 안 돼요. 바로 대소변을 보실 수 있게 얼른 변기를 대어 주셔야 되겠죠. 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44번입니다.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2번 둔부의 피부색과 상처 유무를 살핀다. 3번 하루에 3번 기저귀를 갈아준다. 4번 냄새가 새지 않게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5번 바지를 내린 후 면 덮개를 덮고 기저귀를 갈아준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둔부의 피부색과 상처 유무를 반복적으로 살펴주셔야 되고요. 둔부에 발적이 있다면 연고를 발라주는 게 아니라 보고를 해주셔야지만 돼요. 정말 오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뭐 발적이 있으면 연고 발라준다, 알코올로 닦아준다, 베타딘 소독을 한다,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다 오답. 왜? 요양보호사 시험은 표준 교재에서 뭐라고 하나요? 이 문장을 찾아내는 분, 옳은 문장을 찾아내는 분이 일단 합격과 고득점이거든요. 예, 그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보고한다. 이거 외는 없어요. 그 다음에 기저귀는 횟수를 정해놓고 교환하는 게 아니죠. 용변을 보실 때마다. 그래서 3번, 2번, 4번 뭐 이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바지를 내리는 덮개로 덮는 게 아니라 덮개를 먼저 덮고 바지를 내려주셔야지만 프라이버시가 유지되는 거죠.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45번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번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면 연결관이 꺾여 있는지 확인한다. 3번 보행할 때는 연결관을 잠가둔다. 4번 소변이 배출되지 않으면 유치도뇨관을 교체한다. 5번 소변량이 적으면 연결관을 잠가둔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삽입하고 계실 때 아랫배가 아프다. 그죠? 아랫배 복통을 호소하시면 혹시 연결관이 꺾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꺾이거나 막히지 않은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돼요. 네, 보통은 이 소변 배출이 돼야 되는데 꺾이거나 막혔기 때문에 소변 배출이 안 돼서 보통 아랫배 호소를 하는 거거든요. 통증을요. 1번 같은 경우에 제한하시면 안 되죠. 유치소녀관 삽입하셔도 소변 배출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분 제한하시면 안 되고 권장. 필요량만큼 충분히 이렇게 드셔야지만 되는 거고요. 보행할 때 잠그지 않습니다. 이게, 보행할 때 그냥 열어두시고,
아랫배, 유치도뇨관 소변 주머니가 아랫배보다 밑으로만 있게 들고 움직이시면, 그러면 역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표준교재 그 사진 있죠? 소변 주머니 딱 들고 걸어가시는 모습. 네. 자, 소변량 적으면 잠가두는 게 아니라 보고하셔야 되고요. 배출되지 않으면, 소변이 배출되지 않으면 일단 요것도 봐요. 꺾이거나 막히지 않았는지 봐주시고, 그런 문제가 아닌데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이것도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다음 문항 갑니다. 46번입니다.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번 치약은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린다. 3번 머리를 뒤로 젖히고 칫솔질을 하게 한다. 4번 앞니는 칫솔모와 90도가 되게 하여 닦는다. 5번 치아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군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아까 유형에서 단원의 문제 조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앞에서 지금 섭취 5개, 그 다음에 제가 배설 5개 하고 왔어요. 근데 왜 뜬금없이 개인위생이 들어가면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섭취와 배설은 배설 봐보세요. 5문제인데 각 파트에서 하나씩 나왔죠. 화장실 이용하기 하나, 기저귀 하나, 유치도노관 하나, 이동경기 하나, 네, 그 다음에 침상배설 하나. 정확해요. 배설은, 개인위생은 5개가 넘어갑니다. 골라잡기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구강청결, 면도, 해음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5개 정도 출제하는 거니까 랜덤식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조금 꼼꼼히 더 봐달라고요. 네, 예측하기가 안 되니까. 배설은 예측이 돼요. 딱 5개. 각 파트당 하나씩 나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금 달라요. 자, 그럼 우리가 칫솔질 방향을 네, 잇몸의 치아 쪽으로 맞죠? 네, 이게 잇몸이 손상되지 않게 혹시 치아 위에 이렇게 표준교재 기억나시나요? 두툼하게 올리면 안 되고 칫솔 목까지 전체 치약이 다 묻을 수 있게 눌러 짜주라고 있고요. 뒤로 젖히고 칫솔질 하시면 기도가 열려서 살해나 질식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도를 좀 줄여줘야 되는 거죠. 유지되는 공간, 그러니까 기도가 뻥 열리지 않게 하려면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여서 칫솔질의 각도는 45도예요. 한 번에만 헹구시면 안 돼요. 여러 번을 헹궈주셔야죠. 치약이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성분을 청량감 때문에 남겨두시지 마시고 충분히 헹궈내셔서 잔치약의 내용이 남지 않게끔 그게 또 치아 건강에 중요한 방법이죠.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47번입니다.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저녁 식사 후에 감긴다. 2번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한다. 3번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4번 눈과 귀를 수건으로 덮고 감긴다. 5번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른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공복이나 식후는 피해 주시고요. 빗질을 하거나 머리를 감기거나, 네, 그쵸. 방향들이 있잖아요. 개인위생은 사실 방향이나 순서가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해요. 지금도 보시면 빗질 순서를 넣어놨는데, 두피에서부터 모발 끝 쪽으로. 그러니까 순서가 뒤집어졌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눈과 귀를 수건을 덮는 게 아니라 귀마귀 솜으로 귀는 막고 수건은 눈을 덮어주는 거. 이렇게 표현해요. 정석 표현이잖아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있다. 다 보고.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약을 바르든지 뭔가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일단 문제가 있으면 보고를 하는 걸 우선으로 합니다. 그냥 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의료 진료가 필요하거나 차후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또 대처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뭐가 좀 이상하다? 이러면 전부 다 답은요. 끝이요.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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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한다. 이걸로 끝나요. 그래서 이 원칙을 우리 또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항 갈게요. 48번입니다.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번 이마, 눈, 귀, 코, 순으로 닦는다. 3번 눈곱이 없는 눈을 먼저 닦는다. 4번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 솜으로 닦아낸다. 5번 코는 콧속을 제외하고 콧방울까지 닦는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닦기의 기본 원칙이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오염된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눈곱이 없는 쪽 눈이 깨끗한 눈이기 때문에 이쪽 눈을 먼저 닦고 오물이 묻은 눈곱이 있는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갑니다. 우리 아까 보셨던 비루감.
네, 그 비루간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코 방향인 안쪽에서 귀 방향 쪽으로 닦아주셔야만 비루간으로 오물이 들어가지 않는다 순서였고요. 자, 세수 순서 기억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눈, 코, 뺨, 입, 이마, 귀, 목의 순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헷갈린다. 네, 손가락 놓고 한 번만 하세요. 네, 손가락을 선생님들의 손가락으로 부위를 2번만 집어주시면 그러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하지 마시고 우리 손 써도 됩니다. 시험장에서도요. 네, 소리만 안 내시면 되지. 소리 안 내고 손가락으로 가봐라 이렇게 했을 때 손가락이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네, 자, 꼭 해보세요. 손으로요. 그 다음에 입가 주변은 알코올 나오잖아요. 알코올. 사실 알코올은 피부 건조를 유발시켜요. 휘발성이라서. 그래서 노인한테 알코올 있다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누를 묻혀 세척하는 거고요. 눈 주변은 비누 사용하지 않아요. 예, 그것도 참고 표준규제 있어요. 눈 주변을 비누를 사용해서 씻는다. 오답입니다. 예, 코는 코 속을 제외하고 콧망울까지. 아니, 코 속도 닦아주셔야 돼요. 요거 없나? 잠깐만요. 네, 갑자기 나타났죠? 준비했는데 제가 덜 눌렀어요. 네, 우리 표준교재 이렇게 코 안을 깨끗이 닦는다. 코 속이 코 아니죠? 닦아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표현. 실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사람 선생님들 성향마다 이론이 어려우시면 실기가 어려우면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실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신다면 그럼 정확한 진단 하나밖에 없어요. 표준교재를 많이 읽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표준교재에 어려운 표현을 쓰진 않는데 이렇게 살짝살짝 헷갈리는 표현 잘 보면 저도 살짝 헷갈릴 때 있거든요. 다시 꼼꼼히 읽어야 되겠다. 코 속이 코 아니지. 거기까지 닦아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오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문장 표현을 알고 계셔야 실기 문항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혹시 잘 맞췄다면 상관이 없는데 헷갈리신다고 하면 제가 항상 문제 위에 표준교재 페이지 써드리잖아요. 한 번만 돌아갔다 오시면 됩니다. 정지 이렇게 눌러놓고 가셔도 좋고 멈춤해서 스크린샷으로 딱 저장해놓고 다 풀어내시고 그 페이지만 표준 교재로 확인을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49번입니다. 여성 대상자를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유방은 쇄골에서 명치 쪽으로 닦는다. 2번 팔은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3번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4번 회음부는 항문, 요도, 질 순서로 순으로 닦는다. 5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네, 정답은 3번이죠.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말초에서 중심으로 상지, 하지 다 닦습니다. 그래서 다리의 말초가 발이고, 그쵸? 네, 중심 부위가 허벅지니까 3번 표현이 맞아요. 요방은 원을 그리듯이. 자, 팔도 말초에서 중심으로 가셔야 되니까 손목에서 어깨 쪽으로 가주셔야 되는 거고요. 회음부는 요도, 칠, 항문 또는 앞에서 뒤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예, 요렇게 해야지만 맞는 표현이죠. 복부 같은 경우에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 우리 앞에서도 풀었죠? 49번 같은 경우는요. 콜라보레이션 문제. 그죠? 섞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목욕하는 방법, 하나는 네, 이제 여성분. 그래서 회음부 청결과 목욕시키는 방법을 두 개를 합쳐서 이런 문제를 만드는 거죠. 예, 출제위원도 되게 똑똑해요. 제가 감탄해요. 기출문제 풀다 보면 저도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이게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출판사 진행하고 있지만 저 머리가 쥐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거 문제 만드는데 저도 올해 한 1200개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와 근데 진짜 감탄이 나와요. 절로 나와요. 와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지라고 하는 문제들. 요런 문제 요양보사 문제 중에 그런 문제 좀 많이 있어요. 치매하고 의사소통 합치기 요런 문제 그쵸? 뭐 그래도 우리 풀 수 있으니까 화이팅! 자신감 갖고요.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50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요건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네, 자, 힌트 얼른 숨겼어요. 노출이 돼서. 다시 시간 드릴게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입히는 순서였으니까 입을 때는 마비 쪽부터 합니다. 벗을 때는 건강 쪽부터고요. 그래서 딱 보니 머리가 있어요. 자, 머리는 항상 가운데 갑니다. 요것만 찾으셔도요. 오지선을 이지선을 줄일 수 있어요.
네, 이거 일단 다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그거부터 보시는 거예요. 머리 있나? 있다. 네, 그럼 머리 가운데 있나? 가운데 있는 거 있다. 두 개. 요렇게 줄여놓으시고. 그 다음에 입히는 순서였으니까 입을 때는 마비 쪽부터니까 왼쪽 편마비 대상자니까 왼쪽 팔 입고 머리 입고 오른쪽 팔 입고. 되셨죠? 예. 자, 다음. 아니요, 저는 다음 안 가요, 여기서. 왜? 저도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요. 예, 요 폼 하나 가지고 문제를 굉장히 많이 바꿀 수 있거든요. 왼쪽 편마비 입혔으니까 오른쪽 편마비 입힌다면. 그쵸? 응. 그러면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그래? 그럼 입혔으니까 벗길까? 왼쪽 편마비 벗겨볼까? 오른쪽 편마비 벗겨볼까? 또는 뭐예요? 수액으로 바꿔볼까? 이런 거 있죠. 수액으로 바꿔볼까? 그렇게 하면 문제가요. 굉장히 많이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런 많은 문제 중에서 내가 시험장 가서 어느 문제 유형이 나올 것이냐 모르는 거죠. 근데 요거 하나 파악하겠다고 문제 6, 7개를 푸는 건 제가 볼 땐 조금 시간 낭비예요.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정지하고 선생님들이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오른쪽 바꿀까? 벗겨볼까? 왼쪽도 벗겨볼까? 그쵸? 수액 넣어볼까? 이렇게 해서 꼼꼼히 혼자서 풀어보시면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풀 때 마주하시잖아요. 이런 문제 만나잖아요. 답 찾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요. 아, 나 빨리빨리 잘 되고 있구나. 이런 안도감도 생기고요. 꼭 한번 해보세요. 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51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추어 조절하여야 하는 부분은 네, 그림 봐주시고요. 여기 가, 나, 다, 라, 마 어딜까요? 네, 라죠, 라. 다리 길이에 맞추어 발판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 발판 높낮이 조절하는 곳은 라. 여기에 있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52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각각 지지해야 하는 부위는 요것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실래요? 네,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답 찾아보세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요분이죠. 예, 남자분. 힘센 분이 대상자 뒤로 가셔서 요 팔을 겨드랑이로, 요 팔을 가슴에 이렇게 두 팔을 딱 포개면 요 손이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가셔서 예, 포갠 팔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4번이었죠. 네. 그 다음에 다리 쪽에 서신 여자분은 네, 요 다리를 이제 이분이 요 손을 넣어서 이렇게 들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넙다리와 종아리 부분을 지지하셔서 예, 하나, 둘, 셋 구령 맞춰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문제가. 그러면 여기도 표준교재 297페이지에 가시면 손을 딱 하고 있는 모양이 예, 사진이 표준교재 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한 번만 확인해 주시고 가시면 다음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또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답을 찾으실 수 있어요. 네, 자 다음 문항 갈게요. 53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2번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뒷걸음으로 내려간다. 3번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4번 휠체어 앞으로 하여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5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네, 정답은 5번이죠. 네, 이렇게 못 가요. 앞으로는요. 난리 납니다. 네. 뒤로 돌리셔서 이게 가파른 길, 비탈길이니까 지그재그로 대상자의 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경사도가 심한 경우에는 지그재그로 이동합니다.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쵸? 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54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에게 이동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나.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접어 발을 바닥에 내리게 한다. 다. 왼쪽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라. 대상자의 오른쪽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 준다. 마.
왼손으로 바닥을 짚게 한다. 자, 답 찾아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요 그림을 확인하는 거죠. 요 그림. 그림하고 딱 맞네요, 또. 오른쪽 편마비, 그쵸? 예, 오른쪽 편마비, 이제 그림이 맞죠? 오른쪽 편마비일 수도 있고, 왼쪽 편마비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구애받지 않는다. 왜? 다 푸실 수 있어요. 천천히 생각하시면. 80문항 중에서 강사인 저도요. 올해 16년 차인 강사인 저도요. 전 요양보호사 강의만 올해 16년째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강사인 저도 가나다라마, 기억, 니은, 디귿로 남을 땐 긴장해요. 왜? 아,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난이도 한 문제거든요. 순서가 정확히 맞아야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아, 이 올해 한 강사도 어렵다는데 그럼 내가 어려운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먼저 긴장을 푸신 다음에 천천히 하시면 돼요. 빨리 푸는 문제에 난이도가 섞여져 있으니까 앞에 같은 문제에서는 좀 빨리빨리 풀어주시고 54번은 원래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하나씩 꼼꼼히 살펴주시면 되니까요. 그쵸? 자, 그러면 머릿속에 이 그림은 제가 표준교재에서 해설을 위해서 가지고 온 거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그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갈 때 어떤 모습이었더라? 그림이 없어도 이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이동 방법을 설명하시고 나처럼 잠금장치 잠그고 발받침대를 접어서 발을 바닥에 내려놓게 하시고 여기까지는 쉽게 찾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이 세 개를 어떻게 조율하지? 라고 하는 거. 예, 그 순서가 대상자의 불편한 쪽, 마비 쪽, 오른쪽에서 이렇게 어깨와 몸통을 일단 네, 지지를 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왼손으로 바닥을 짚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거꾸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손을부터 짚으면 어떻게? 그럼 탁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 맞아. 먼저 짚으라고 하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마비 쪽부터 일단 내가 지지해야지. 그리고 넘어지지 않게 한 상태에서 건강한 손을 바닥을 짚게 해야지. 요것만 잘 추리셨어도 가나 나마가 금방 맞춰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만 찾으시면 그냥 2번이에요. 예. 왜? 없잖아요. 딱 요까지만 하긴 하셔도. 그 다음에 왼쪽 다리에 건강한 쪽에 힘을 주셔서 바닥에 내려앉게 해주시면 되니까 포인트는 나와 말을 순서를 어떻게 추릴 것이냐가 이 문제 답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럴 땐 머릿속에 그렇지 마비 쪽을 먼저 받쳐야지 그렇지 않고 잡고 가라 그러면 후루루 네 낙상되십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이와 같은 비슷한 문제 충분히 다 푸실 수 있어요. 파이팅! 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55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서서 균형 잡는 연습을 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오른쪽에 서서 지지해 준다. 2번 가슴에 보행벨트를 착용하고 서 있게 한다. 3번 왼손으로 안전손잡이를 잡고 서 있게 한다. 4번 제자리에서 좌우로 체중 이동을 하며 움직이게 한다. 5번 허리를 15도 앞으로 숙인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제자리에서 좌우로 이동해서 움직이게 해주셔야 되고요. 요양보호사는 어느 쪽에 서 계셔야 될까요? 네, 불편한 쪽에 서 계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 편마비였으니까 왼쪽이 마비 쪽이니까 오른쪽에 서는 게 아니라 왼쪽. 보행벨트는 허리에 착용합니다. 가슴 아니고요. 그쵸? 건강한 쪽 손으로 잡으셔야 돼요. 왼쪽 편마비니까 오른손으로. 허리 숙이시면 안 돼요. 최대한 허리를 예, 직각으로 딱 세워서 그쵸? 네, 요 각도. 그래서 우리 표준교재 이렇게 구부리고 계시면 그거 아니에요. 땡겨서 일자로 딱 세워주실 수 있게끔 이런 각도 나오셔야 되죠? 자, 다음 문항이요. 자, 56번입니다. 복지용구 중에서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적절한 것은 1번 등받이가 고정된 것, 2번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는 것, 3번 철제로 만들어진 것, 4번 콘센트의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 5번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우리 목욕 리프트 어떤 건지 다 아시죠? 혹시 뭐지? 라고 하셨다면 지금 그림으로 확인해 주세요. 그림과 이미지가 글씨보다 기억에 오래 갑니다. 그래서 복지용구는 용품별 사진이나 그림이 사진이 그쵸? 그림은 사진이 정확하게 표준교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물품을 읽으실 때 배회 감지기 사진 딱 지나가야 돼요.
예, 목욕 림프도 지나가야 되고요. 그래야 문제 풀기가 굉장히 수월하세요. 아주 여러 가지로 바꿔내기 때문에 일단 복지연구에서 어떻게 해야 정답을 잘 찾을 수 있지? 그럼 표준교재 물품 사진을 꼭 확인한다. 혹시 스쳐 지나가지 않는 게 있다면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옆에 메모하셨다가 요 문제 풀어보시고 나서 복지연구 사진 한번 봐야지 이렇게 지나가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진짜 다음 문제 푸실 때 많이 맞출 수 있거든요. 왜냐면 품목을 모르면 글자가 맞고 틀리고 전혀 구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가 목욕립 붙은 걸 사진이 없어도 아 맞아 그거야 라고 스쳐 지나가신다면 예, 등받이 고정 아니잖아요. 이거 높낮이 조절 가능하죠. 네, 높낮이 수동 아니에요. 이 버튼으로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막 꺾고 누르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철제로 만들어지면 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녹슬 위험성이 있고요. 예, 전원을 콘센트 연결하지 않아요. 충전용 배터리가 안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자, 다음은 가겠습니다. 자, 57번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흡인병은 2, 3일에 1회 씻는다. 2번 가래가 묻은 시트는 소각 처리한다. 3번 고무 재질의 카테터는 햇볕에 말린다. 4번 혈액이 묻은 옷은 더운 물로 빨고 찬물로 헹군다. 5번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따로 세탁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따로 세탁해 주셔야 돼요. 일반 세탁물과 섞어 하지 않고요. 흡인병은 1일 1회 이상. 가래가 묻은 시트. 이게 그 전염성이 있을 때, 그러니까 사실 집에 가정으로 오시는 그 분들은 전염성 이미 다 예, 없는 상태거든요. 굳이 집에 가정에서 소각 처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병원에 전염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분리법, 배출법이 다른 거니까요. 고무 재질 같은 경우는 햇볕에 말리면 녹아 내려가니까 그늘로 가셔야 되고 혈액이 묻은 옷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굽니다. 왜냐하면 이 혈액과 체액은요 응고가 돼서 의류에 흡착하기 때문에 예, 그쵸? 그래서 물의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맞는 표현은 5번이었습니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58번입니다. 살짝 넘길게요. 네.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길고 헐렁한 하의를 입는다. 2번 야간에는 화장실 표시 등을 끈다. 3번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4번 화장실에 가기 쉽게 침대 난간을 내려둔다. 5번 취침 시에는 침대를 요양보호사의 허리 높이로 맞춘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길고 헐렁한 하의는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야간에는 화장실 표시등을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동 켜질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면 더 좋고요. 자, 4번 같은 경우에 난간은 항상 올려주셔야 되고요. 취침 시에는 침대의 높낮이는 가장 낮은 위치에 조절될 수 있는 전동 침대는 가능합니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59번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가정에서 전기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플러그를 뺄 때는 전선을 잡고 뺀다. 2번 화장실 콘센트의 보호용 커버는 열어둔다. 3번 전기 기구는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 4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는다. 5번 겉면이 벗겨진 전선은 청테이프로 감아서 사용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빼주셔야 되죠. 세척하기 전에. 그냥 하시면 또 물 전기 감전 위험성이 있고요. 플러그를 뺄 땐 전선이 아니라 전선 잡고 뽑으시면 예, 코드 꽂는 부분이 손상돼요. 예, 아실 거예요, 이거 금방 다. 보형 커버는 덮어주고요. 예, 하나의 콘센트 여러 개 쓰시면 전기 과열돼서 네, 문제 일어날 수 있죠. 절대 청테이프 감아서 쓰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 뭐 교환하든지 뭔가 수리를 좀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일단 맞는 표현은 3번. 자, 다음 문항 갑니다. 자, 60번입니다.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으로 옳게 설명한 것은 자, 그림 한번 봐주시고요. 1번 옷걸이를 빼고 뉘어서 건조함. 2번 옷걸이를 빼고 햇볕에 뉘어서 건조함. 3번 옷걸이에 걸어서 드라이 클리닝함. 4번 다림질하여 햇볕에 건조함. 5번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서 건조함. 자,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자, 표시 아까 봐주세요라고 했죠. 빗금이 있으면 그렇죠. 그늘입니다. 햇볕 다 오다? 그 다음에 네, 옷걸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옷걸이가 나와야 돼요. 근데 네, 옷걸이 나와 있고 옷걸이 나와 있는데 뉘어서 아니죠. 옷걸이 걸어서
옷걸이를 빼고 했으니까 옷걸이를 빼는 게 아니라 옷걸이에 걸어서기 때문에 일단 얘는 빼고요. 드라이클리닝? 아니요. 드라이클리닝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예, 어렵지 않게 찾으셨을 거예요. 이런 세트 표시 많이 나와요. 네. 다음 문항이요. 자, 61번입니다.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거실 출입구에 문턱을 설치한다. 2번 현관 조명은 현관 밖과 발밑을 비출 수 있게 한다. 3번 다리 간격이 좁은 식탁을 사용한다. 4번 몸이 충분히 잠기도록 깊은 욕조를 선택한다. 5번 열고 닫기 편하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문턱은 없애주셔야 되고요. 다리 간격이 넓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 간격을 유지시켜 주셔야 되고 욕조는 깊은 욕조보다는 낮은 욕조가 들어왔다 나갔다 입욕하기 편합니다. 열고 닫기 편한 건 둥근형이 아니라 막대형이죠. 네, 자 다음 문항이요. 자, 62번입니다.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나 경비를 점검한다. 2번 동일한 업무를 재요청할 때는 스스로 하게 한다. 3번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한다. 4번 업무 대행에 불만족하면 다른 요양보호사를 연계한다. 5번 서류 발급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요양보호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대행하시기 전에 준비할 자료나 경비 점검해 주셔야 돼요. 동일하면 재요청했다. 재요청하면 상황을 보고 다시 또 하실 수 있거든요. 스스로, 어르신 스스로 한 번만 해드릴 거예요. 지금 2번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재요청 있으면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예, 그 다음에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우리가 확인하지 않아요. 대상자 것만 하는 거니까. 업무 대행에 불만족하면, 다른 분 소개한다고요? 아니요. 불만족의 부분이 어떤 건지를 보완하셔서 다음에 만족하시게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요양보호사 인감증명서? 이거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네. 네. 이것도 출제위원이 참, 네, 말 만들기 잘하세요. 언어의 선수들이에요, 선수. 응. 자, 다음 문항이요. 63번입니다. 치매로 넘어갑니다. 9개 문항.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소한 것이라도 양보사가 전적으로 돕는다. 2번 주변 환경을 수시로 바꾸어 활력을 준다. 3번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스스로 하게 한다. 4번 치매 증상이 호전되면 약물을 중단한다. 5번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네, 정답은 3번이죠.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대상자가 할 수 있는 건지 확인하셔서 전적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주변 환경 수시로 바꿔주시면 적응이 어렵습니다. 낯설잖아요. 오히려 활력이 아니라 어지러워요. 혼돈이요. 네. 그 다음에 증상이 호전된다고 약은 마음대로 임의로 중단하거나 끊을 수 없고요. 치매가 있어도 일상생활 할 수 있습니다. 다 못하는 거 아니니까 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 안 돼요. 하실 수 있는 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오히려 좋습니다. 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64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과식을 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말한다. 2번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3번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지 물어본다. 4번 계속 달라고 하면 식사 제공을 중단한다고 말한다. 5번 식사 준비를 위해 고추를 따러 나가자고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치매 문제를 푸실 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런 거냐면, 이런 답안이 교과서에 있습니까? 없거든요, 표준교재.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또. 아니, 나머지는 표준교재 그대로 찾으라며요. 맞습니다. 근데 치매는 최근에 나오는 최신 모의고사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신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치매에서 나오는 답들은요, 교재대로 답이 없어요.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 원리. 그 원리가 뭐냐? 모든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 대처는 딱 정석 하나가 있어요. 주의 환기시켜라.
예,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라.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정말 답이 안 보이실 때는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답 찾을 수 있거든요. 주의 환기시켜라. 그 환기하는 법 있었잖아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게 한다든지, 좋아하는 노래를 같이 듣는다든지, 과거의 경험이나 좋아하는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단순한 일거리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면 거기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치매 파트의 기출을 잘 보다 보면 치매 파트가 영역이 많아요. 일상생활 지원 파트, 문제행동 대처, 의사소통, 인지자극 훈련 네 파트거든요. 근데 9문항 중에서 절반이 타 문제행동 대처에서 답을 찾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문제를 많이 푸시면서 유형을 좀 파악해 보시는 게 좋거든요. 예, 안 되면 제 강의 들으세요. 네, 제가 계속 이거 하고 있어요. 문제 유형 파악해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어디에 초점할 최신의 트렌드에 맞춰서. 그쵸? 예. 여기도 그래서 주요한 기법이잖아요. 고추 따러 가요, 어르신. 저랑 같이 식사 준비하러 갑니다. 이 얘기 잊어버려요. 예, 그럼 다음 문항도 한번 봐보실래요? 비슷합니다, 답안이요. 65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자신이 즐겨 입는 꽃무늬 스웨터를 접었다 폈다 하느라 잠을 자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늦었으니 내일 다시 하라고 한다. 2번 스웨터를 입고 자자며 다독인다. 3번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물어본다. 4번 세탁해 주겠다며 스웨터를 가져간다. 5번 바지로 바꾸어주고 계속 하게 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요런 답이 표준교재에 있나요? 없습니다. 네, 근데 네요, 이렇게 정말요. 출제원들이요. 이건 기출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왔어요, 제가요. 밑에 문장 몇 개만 바꾼 거거든요. 네, 그대로 갑니다. 네, 혹시라도,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면요. 요거 쉽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네, 우리가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거를 가지고 답을 찾으려니까 답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거꾸로 입장을 한번 바꾸세요. 내가 치매 어르신이다. 1번 요양보호사, 네가 나한테 말해봐.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요양보호사를 번호 맞춰서 골라내세요. 예, 선생님들이 나 치매다 라고 생각하고 꽃무늬 세트를 잡았다 폈다 하고 있는데 1번 요양보호사 모셔서 어르신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하세요. 좋으세요? 안 좋으잖아. 3번 어르신 왜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알아? 내가 유설명 못하는데. 어르신 그 제가 세탁기 드릴 테니까 저 주세요. 가져갔어. 하나죠. 아니 내 거 네가 왜 가져가? 이렇게 되잖아요. 5번 바지로 바꿔줄 테니까 계속 하세요. 좋으세요? 아니 나는 바지는 지금 상관없어. 꽃무늬 스웨터가 좋은데? 5번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아, 딱 봐도 2번이죠. 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거 노하우예요, 진짜. 예. 그래서 아마도 저처럼 설명하는 유튜브 강사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웃으시면서 풀어주세요. 저 지금 개그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답을 찾으면 돼요. 실제, 제 유튜버 강의 들으신 최근에 만점자 선생님 나오셨거든요. 그 선생님이 댓글에 남겨가셨잖아요. 교수님, 치매 대상자 입장 바꾸니까 너무 답이 잘 보여요. 그분 그래서 만점 맞았어요. 자, 다른 선생님도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문제 그렇게 풀어보세요. 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66번. 초저녁에 잠이 들었다 깬 치매 대상자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내일 낮잠을 자면 된다고 말해준다. 2번. 콩 고르기를 하게 한다. 3번. 적정 실내 온도를 조절해준다. 4번.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5번. 근력 운동을 하게 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교묘하게 아니요. 아까 노을 선생님 주의관계법이 답이라며요. 그럼 2번 아닙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게 덫이에요. 그게 덫. 음. 초저녁에 잠이 들었다 깼어요. 예, 근데 다시 잠을 못 자고 막 힘들어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문제 있어요, 진짜. 출제 요원이 코에 고면 코걸이, 귀에 고면 귀걸이. 근데 이분은 코에 거셨어. 어떤 코에 걸었냐? 이 출제 요원이요. 뭐라고 했냐? 그러면 혹시 잠을 자다가 깼으니까 불편하지 않은 건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의 계산 3번을 먼저 한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출제위원이 아니요.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올 수도 있죠. 그러면 다른 거 합시다. 이렇게 하면 또 2번으로 답을 네, 귀에 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출제하신 출제위원은 호의의 3번에 걸었습니다. 예.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저 그대로 갖고 왔어요. 하나도 안 바꾸고요. 왜냐면 제가 기출 문제를 보면서 와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 선생님도 한번 네 이렇게 겪어보시면 시험장 가서 안 놀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몰라.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하고 2번, 3번 중에 하나 찍으시면 돼요. 왜요? 아니, 뭐, 이거 하나 틀렸다고 나 떨어지나? 아니잖아요. 목표가 만점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유형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갖고 오는 겁니다. 예, 치매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강사인 저도요, 치매 단어는 만만하게 안 보거든요. 네, 자, 그럼 다음 문항 갈게요. 자, 67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목적 없이 집안의 이곳저곳을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색칠하기 활동을 하게 한다. 2번 방을 바꾸어 준다. 3번 취침 직전에 운동량을 늘려준다. 4번 창문을 열어준다. 5번 실외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이것도 뭐예요? 주의관계법이네요. 그쵸? 네. 이렇게 답 찾아내셔야 돼요. 다음 문항이요. 자, 68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해질 무렵이 되면 손 가방을 들고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들고 있는 손가방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운다. 2번 지금은 늦었으니 내일 가자고 말한다. 3번 침실 조명을 어둡게 하며 잠을 청하게 한다. 4번 좋아하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러 가자고 한다. 5번 아들이 출장을 가서 집에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얼른 입장 바꾸세요. 네, 입장 바꿔보니 답이 보이죠? 4번이 그나마 제일 낫습니다. 그쵸? 네, 1번, 2번, 3번, 5번. 화나요, 화나. 화나. 화가 나지 않으면서, 기분 좋게 주의 관계를 시킬 수 있는, 네, 유형보호사 선생님이 4번 선생님. 이렇게 되셔야 돼요. 사실은 제가요, 조금, 네, 저 이렇게 조용하고 막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강의할 때도, 막 이렇게 못하고 막 하거든요. 근데 유튜브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안 되네요. 잠깐 하시면서 지금 지루한 타이밍이에요. 50분 넘어갔거든요. 이렇게 막 이제 막 엉덩이가 막 강의하는 저도 힘들지만, 그래서 치매 단어에서 조금, 네, 개그 욕심 내고 갑니다. 자, 다음 문단 가겠습니다. 69번입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프로그램 중 바지를 벗는 행동을 자주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바지를 입으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2번 스스로 바지를 입을 때까지 기다린다. 3번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퇴소를 권한다. 4번 편안한 바지로 갈아입혀 준다. 5번 바지를 벗으려고 할 때 손을 꽉 잡아 제지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 관한 거.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 치매 어르신들이 불편해서 남을 배려하지 않고, 만지거나 벗거나 막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단 왜 이런 행동하는지 환경적인 요소를 한번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피부가 가려운 건지, 바지가 불편한 건지, 꽉 끼는 건지, 이런 부분들. 그게 4번이잖아요. 네, 자, 다음 문항이요. 70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대상자, 왜 나를 무시해? 너희들은 얼마나 잘났어? 화나셨어요. 그쵸? 그럼 요양보호사 1번. 이렇게 문을 발로 차면 문이 부서져요. 2번. 어르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3번. 이러시면 여러 사람이 놀라잖아요. 4번. 누가 어르신을 화나게 했나요? 5번. 어르신 발 다치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예, 정답은 2번입니다. 요걸 제가 상황을 조금 하나 뺐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문을 발로 막 차면서 왜 나 무시해? 너희들은 얼마나 잘났어? 이러고 이제 할아버지가 막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소리를 지금 내시고 파기적인 행동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예, 이것도 제가 그랬잖아요. 입장 바꿔라. 내가 지금 화가 났는데 나한테 어떤 얘기하면 주의완기법. 그래서 어르신의 젊은 이 어르신 젊으셨을 때 이렇게 하셨다면서요. 저 그 얘기 너무너무 듣고 싶은데 그 얘기 해주시면 안 돼요?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네,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7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은 과일 가게에 가면 살 수 있는 건 말해보기, 이응으로 시작하는 단어 말하기, 1번 계산력, 2번 언어의 유창성, 3번 통제력, 4번 진압력, 5번 수능력. 네, 정답은 2번 언어의 유창성입니다. 자, 일단 우리 표준교재에 통제력, 수능력 없어요. 예, 궁금해 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답이 될 수도 없어요. 왜 인지자국 훈련 다 뒤져보면요. 정리 제가 다음 장면에 다 해놨거든요.
눈 씻고 찾아보셔도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계산력이나 진압력에 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 이거 답이 2번이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만약에 계산력이 답이 되려면 인지 내용에 네모한 뭐가 들어갈까? 진압력은 뭐가 들어갈까? 이것까지 고민하시면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그럼 문제 정말 많이 안 풀어도요. 이 유형 하나로 여러 개의 문제들을 접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자, 이 화면입니다. 제 영상의 쇼츠에도 이게 있어요. 지금 제가 표준 교재에 있는 인지작품을 다 갖고 온 거예요.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가 하는 거 4개, 경증 7개, 중증 9개. 가장 예전의 기출문제는 이걸 막 섞어놓고 중증 골라라, 경증 골라라, 인지기능 문제 없는 사람 골라라. 예, 옛날 문제. 예.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안 내요.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뭐를 갖고 왔냐면 빨간색, 빨간색. 아,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는 언어 유창성이네. 그림과 숫자 짝 짓는 건 기억력이네. 자, 그럼 아까 문제 잠깐 떠올려 보실까요? 네모 안에, 그쵸? 네모 안에 자장면, 짜장 아니고 자장이니까 자장면 600원, 탕수육 1,000원 이렇게 해놓고 이와 같은 인지학 훈련은 어떤 인지기능 향상시키는 겁니까? 그럼 정답은 계산력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맞죠? 제가 그래서 이 표를 다 갖고 온 거예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선생님의 육성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표준교재 정지시키시고 표준교재 침해 단원에 인지기능 가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아 이게 계산력이네. 이거 기억력이네. 이거 주의력이네. 이렇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72번입니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추어 이야기한다. 2번 대상자보다 반걸음 뒤에서 이야기한다. 3번 팔짱을 끼고 머리를 끄덕이며 이야기한다. 4번 시선을 적절하게 움직여가며 이야기한다. 5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야기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눈높이를 낮추거나 높이는 게 아니라, 네, 수평, 눈높이 딱 맞춰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마주보고 앞에서 머리를 적절히 끄덕이는 건 좋은데 팔짱 끼시면 안 돼요. 이게 별로 좋은 자세 아니거든요. 네, 바람직하지 않은 비언어적인 태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에 대상자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알려주셔야지 요양보 중심으로 하면 반대잖아요. 그쵸? 자, 다음 문항이요. 73번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딴청을 부리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나아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경우는 1번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해보세요. 2번 당신은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은가 봐요. 3번 지금은 저랑 대화하기 싫으시면 다음에 만나요. 4번 많이 바쁘신가 봐요. 그 일 하시면서 들어주세요. 5번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 어디까지 들었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하네요. 자, 정답은 5번입니다. 나전달법도 많이 나와요. 이거 나전달법 있죠? 상황을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말한다. 그죠? 네, 그럼 뭐야? 딴청을 부린 동료잖아요.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 아니면 직설로 하자면 딴청 부리고 계시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그 행동이 나한테 오는 영향. 어디까지 들었나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느낌. 네, 답답해요. 여기까지. 더 있어요, 발음까지. 근데 요양보서 시험 문제는 발음 다 빼요. 그냥 딱 세 단계만 나와요. 있는 상황 그대로 말한다. 그 상황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그래서 내 느낀 기분이 그렇다.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세 단계까지만 잘 기억해 주시면 나전도법 다 찾으실 수 있어요. 이것도 73번 같은 경우에 표준교재 예시를 들었지만 표준교재 예시 아닌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나전달법의 순서 다시 한번 할까요?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2번,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나한테 어떤 영향 미치는지. 세 번째, 느낌, 기분. 나 요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음 문항이요. 74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옳은 것은 자 대상자 우리 영감 기일도 다가오고 요 며칠 잠을 설치고 있어. 영감이 늘 내 자리를 살펴주었는데 자 요양보호사 1번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실 거예요. 2번 할아버지가 자상한 분이라 더 그리운가 봐요. 3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살펴드릴게요. 4번 할아버지 기일은 언제인가요? 5번 할아버지는 어르신이 잘 계셔야 좋아하세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표준교재 그대로 있죠? 네,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공감도 이렇게 74번처럼 표준교재에 있는 내용만 시험에 출제하진 않습니다. 별의별 예시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법을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공감의 원칙이 무엇이냐? 대상자가 한 말을 그죠? 내가 그 상황으로 가보는 거예요. 늘 내 옆에 있어줬는데, 참 자상하신 분이셨구나. 그러면 네 이런 느낌이 났을 때 기분이 어떨까? 보고 싶고 그립고 그렇죠. 그 부분을 입으로 딱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항 갈게요. 75번입니다. 이해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제를 자주 바꾸어가며 이야기한다. 2번 친근감을 주기 위해 별명을 사용한다. 3번 부정적인 감정을 직설적으로 전달한다. 4번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5번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이해력은 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자주 화제를 바꿔가면 이해도 안 돼요. 별명, 반말 아무것도 쓸 수 없고요. 그렇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안 되잖아요. 다음 문항이요. 자, 76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어깨를 두드려 신호를 주어 이야기가 시작됨을 알린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보며 이야기한다. 1번 시각장애 대상자, 2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 3번 판단력 장애 대상자, 4번 진압력 장애 대상자, 5번 언어장애 대상자. 네, 정답은 2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입니다. 네, 톡톡 신호. 그래서 신호 주시고 그다음 입모양 딱 나왔으니까 귀가 안 들리니까 입모양을 보고 맞출 수 있겠지? 이렇게 2번 찾아주시면 돼요. 다음 문항이요. 77번입니다. 대상자가 떡을 먹다가 갑자기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하는 경우에 응급처치 방법은 1번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한다. 2번 즉시 심폐소생술을 한다. 3번 손가락을 넣어 떡을 빼낸다. 4번 떡이 육안으로 보이면 큰 기침을 하게 한다. 5번 고개를 뒤로 젖히게 한 후 명치를 눌러준다. 자, 정답은 4번이죠. 떡을 먹다 갑자기 목을 조르는 자세. 그럼 이거 딱, 질식이다.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돼요? 하임리법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임리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게 4번이죠. 예, 뭔가 보이면 큰 기침을 해서 빠져나올 수 있으면 하임리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나온다. 그럼 이제 하임리 가셔야 되니까 무조건 하임리 하는 게 아니라 기침을 먼저 하시는 게 1번입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78번입니다. 뜨거운 물을 발에 쏟아 화상을 입은 대상자의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상 부위에 얼음 조각을 대어준다. 2번 물집이 생기기 전에 압박 분대로 감아준다. 3번 화상 부위에 수돗물을 세게 틀어준다. 4번 발에 부종이 생기기 전에 양말을 벗긴다. 5번 손으로 화상 부위를 만져서 감각이 있는지 확인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얼음 조각 아니죠. 네, 그다음에 네, 압박분대 아니요. 수돗물 더 심해져요. 네, 그러니까 발에 부종이 생기기 전에 팔 같은 경우에는 팔찌, 반지, 장신구. 네, 발에는 뭐 장신구 있을 수 있어요. 발찌 빼주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양말 같은 거 이렇게 벗겨주셔야 되고 만지시면 안 됩니다. 하상 부위. 네, 다음 문항이요. 79번입니다. 다음 중 자동 심장 충격기에 쇼크 버튼을 눌러야 하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1번 인공호흡을 한 후, 2번 패드를 부착한 직후, 3번 전원을 켜자마자, 4번 심장 리듬을 분석하기 직전, 5번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 네, 정답은 5번이죠. 충전이 완료가 되면 그때 쇼크 버튼을 탁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자,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80번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 압박심마다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2번 복장뼈 하단에 칼돌기를 압박한다. 3번 가슴이 10cm 눌리게 압박한다. 4번 분당 4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5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15대 4로 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압박 위치가 바뀌시면 안 되는 거 맞고요. 하단의 칼독이 압박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깊이는 5cm,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 비율은 15대 2.
많이 나오는 거예요. 숫자 잘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80문제 다 오늘 풀어봤어요. 네. 자, 이제 하나 하셔야 되죠. 틀린 문항 적으셨나요? 분석하는 거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틀린 번호 문항을 잘 확인해 보시면 어느 번호대가 많이 틀렸는지를 확인하셔서 부족한 단원은 표준 교재로 돌아가시던지 아니면 단원 문제를 좀 보충해 주신다면 그러면 다음 모의고사나 신체 본고사에서 점수가 많이 상승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가주시는 것이 모의고사를 제대로 푸는 거예요. 예, 왜냐면 저는 모의고사는 자가진단을 하기 위한 용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점프해서 올라가실 수 있으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긴 시간 동안에 시청해주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모두 합격 되시기를 간절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너울은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공부하시냐고 수고 너무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